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다림이 더 현명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켜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언의 침묵이 기다림이 되기도 합니다. 서두에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신랑과 신부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 세 가지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세대 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 이 문화적인 차이는 베트남 북부와 남부도 차이가 날 정도니까 한국 사람하고도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그럼 내 성향이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 또 나이가 젊냐 나이가 많냐에 따라서 결혼을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게 베트남 국제결혼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베트남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꼭 돈은 아니더라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상향혼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여자들이 생각하는 폭이 넓긴 넓어요. 어떤 여자들은 남편을 어떤 정말 동화줄처럼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 그래 결혼하는 건 하는 건데 일단 한국에 갈 때까지는 좀 즐기자, 이런 여자들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 남자들이 경우에 따라 좀 지켜보고 인내를 하는 게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국제결혼은 그냥 예쁘고 괜찮은 아내 만나서 토끼인 같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 정도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베트남 와이프들이 생각하는 국제결혼은 조금 달라요. 자기 가족한테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베트남에서 20 몇 년간을 살았는데 이게 결혼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켜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어제 제가 국제결혼 준비하신다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국제결혼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국제결혼을 시작을 하려면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집 문제랄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인내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남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생각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자를 대하는 부분에서 관대하고 좀 집중적으로 그 여성에게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신부하고 관계도 불완전한 그런 관계지만, 또 한국에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미래에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국제결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때로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 베트남 국제결혼이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미학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결혼 시작할 때는 설레임 반, 흥미 반, 이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상황에 흥미를 갖고 결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굉장히 많은 책임감이 남죠. 아내에 대한 책임감, 결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게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아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대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틀린 사람이 만나는 경우에 특히 그런다는 거죠. 결혼에서는요, 제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이 가치관이 너무 다른 두 남녀가 만날 때 그 결혼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알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주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이 되는 두 번째 케이스가 국제결혼이 진행이 될 때 커플들은 어떤 식으로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싸움이 있을 때 맞불을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베트남 여자랑 맞불 작전으로 나간다? 강대강으로 나가서는 될 결혼도 안 됩니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연애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좀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남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영리한 남자는 여자를 사귈 때 마음을 얻을 때까지 300% 맞춰주고 어느 정도 내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나에게 맞게끔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여자의 심리를 좀 알면 이게 좀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보면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결혼에서 이런 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어떤 신부랑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일단은 말을 좀 아끼고 기다리고 그런 여유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기다려서 또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바로 사과하고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 이 사람 연애 해봤네, 연애 안 해봤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 드러나요. 여자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좀 화가 나면 말을 아낍니다. 때로는 남자들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말 좀 아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관계가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결혼하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국제결혼이 뭐 교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특히 업체를 통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교제 뭐 2달 하나, 석 달 하나 먼저 약혼하고 교제를 이어가는 거나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진행을 할 때 베트남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결혼한 배우자를 컨택을 했다는 의미로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가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십몇 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만난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얼마나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좀 뭐랄까 어떤 교제나 결혼이 한편으로는 상대 배우자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 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싸우거나 언쟁이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그냥 지켜봐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자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여자친구나 아내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는 그런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제 20살, 22살, 25살
이런 애들이 놀기 좋아하는 나이인데 그 결혼을 진행하는 그런 감정과 당장 눈앞에 있는 재미를 포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런 것들을 다독여서 내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기다림의 미학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게 복합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이 여자도 인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도 인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기다려주는 여유가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관계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낄 때 아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주제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기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서 너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 사람한테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관계 설정의 부분에서 좀 우쭈쭈 해줄 부분은 우쭈쭈 해서 마음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 중에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불만이 있고 싸우고도 싶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말을 아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미학도 좀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